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하권 55페이지 5월 기토 5월 기토를 공부해 보시자고요. 5월은 수시로 화방국이 이루어지므로 진토가 화기를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해수나 자수 중 한 글자에 통근한 개수가 있으면 화기 과다할지라도 목분화열에 염려가 없는 옥토존답이 된다. 갑자시를 만나면 천을귀인의 혜택과 음덕이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결되는 묘함을 얻게 된다. 술토와 미토, 조토는 없어야 하며 진토가 없으면 축토는 차선이지만 5월에는 축토가 있는 것도 괜찮다 그래요. 기묘일주라면 길한 바 있으나 화학이 과다라면 육친의 덕과 배승의 덕은 기대할 수 없으며 기사일주나 기미일주는 화염조토를 가중시키므로 배승으로 인한 재물 손재를 당하게 된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일지가 기신 세력에 가담을 하고 또 일지에서 천간 투출이 되어서 기신이 된다면 흉액 가중이 되므로 일지는 될 수 있으면 기신이 되지 않는 것이 배성의 덕이 있고 육친의 덕이 있다 그래요. 기우일주, 기해일주, 기축일주는 배성과 육친의 덕이 좋아서 행복하게 된다. 특히 기우일주나 기축일은 인덕이 좋고 수복을 누리게 되며 총명하여 공부를 잘하고 음식 솜씨가 탁월하다. 예술, 예능에도 탁월한 재능이 나타나며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아름다워 음덕이 임하게 된다. 어느 사주나 일지가 길신이어야 배성의 덕이 좋다. 또한 시주가 길신이어야 자식이 현량하며 효도를 받는다. 기의 일주는 정제 정관이 암장되어 길한 반면 기의 일주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임수 투출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 5월이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되면 임수를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서로 간에 불미한 관계로 무투간하는 것이 길하다. 5월에 자하는 천간 중 간목은 자식, 남편, 외가, 조상이 되는데 유력한 계수가 있으면 좋은 직업이 되며 좋은 인연의 남편을 만나게 된다. 또한 훌륭한 외가의 가르침으로 성장한 현모를 만나게 되며 자식 또한 총명하며 성공하게 된다. 병오월은 화기가 최고조에 이르러 옥토의 기능을 상실하기 쉽다. 즉 모친의 과한 사랑이 자식을 무능력자로 만들 수 있으나 지인토나 축토가 있고 일지에서 유금이나 해수가 된다면 모친의 사랑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육친과 배생의 덕이 기다려진다. 그러나 무오월은 흉하여 부모 형제덕이 없는 고아와 같다. 오로지 일지에서 유금이나 축토, 해수와 시주의 도움을 얻으면 길하지만 형제덕은 없으며 믿은 도끼의 발등도 지켜보게 된다. 경호월은 일지에서 유, 축, 해, 기유일주나 기축일주나 기해일주가 된다면 재물을 만들어내는 경금으로 길하지만 간목과 경금은 격하고 있는 것이 길하며 혹 임수가 있다면 연천간에서만 가하고 월간이나 시간에서 임수는 없는 것이 좋다. 임수가 있으면 이기적이며 개수가 있는 것은 널리 베풀고자 하므로 활인공덕이 된다. 이모월은 전생의 배성인이 싫던 좋던 만나는 처성이지만 이때는 기임탁수의 흉유가 적은 편이다. 왜냐하면 기토가 갯벌 땅이 아닌 조토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는 개수를 만나
혼잡한 임수 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일지에서 유금이나 축토 해수 일지가 된다면 배성득이 좋아지지만 그렇더라도 능멸당하는 기토가 될 수 있어서 항상 기임탁수는 제일 흉하다. 대체로 5월에는 흙이 건조해지고 윤토 기능을 상실하며 가뭄에 의해서 조토되기 쉬우므로 유력한 계수가 있어야 윤토 생금이 이루어지고 다시 금생수로 계수가 힘을 얻어 생목을 해야만 만물이 풍요롭게 된다. 특히 화기가다하거나 병화나 정화가 혼잡하지 않아야 하는데 병화만 있는 것은 흉하지 않으나 왜냐하면 태양이 없으면 만물이 자라지 못하고 여름은 또한 여름다워야 하기 때문에 병화가 홀로 있는 것도 괜찮다 그래요. 또한 태양하지 않는 5월에 병화가 없으면 재물이 작다. 그러므로 수기와 목기는 태양에 의해서 자기의 쓰임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한 글자 있는 것도 좋으나 병정이 혼잡한 것은 흉하다. 병화가 없으면 태양이 비록 5월이라 하지만 태양이 없는 것과 같아서 개수가 없으면 가뭄을 타게 되니 개수가 더욱 좋다. 개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병화와 개수는 근접하는 것보다 격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 개수가 있고 병화는 없어도 5월이므로 큰 성공은 부족하지만 충명하며 학식이 풍부하고 재주가 좋아서 현달하게 되지만 개수가 없고 병화 임수가 있어도 좋으나 큰 성공은 쉽지 않으며 분주하기만 할 뿐 실속이 적다. 야, 명식을 보시자고요. 병인년 갑오월 년월주에서 병인년에 갑오월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것을 호환노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기사일주가 일지가 귀신 세력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중하다. 그리고 일지 기토가 기사일주로 인호 합신까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일지 기사에서 병화가 귀신으로 투관이 되어 나오니 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아무리 이렇게 해서 인수가 강하다 해도 진토가 없으면은 이것을 설기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더한 흉액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임신시를 만났다. 기토가 싫어하는 임수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임신시가 그래도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신합을 해서 금기를 생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 왕성한 화기를 수렴해서 내 것이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되면 말만 정인격이고 외한 예빈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정인격으로 조상이 청귀하여 방주가 발부하며 자식까지 관록을 득하는 명식으로 3대 이상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집안이다. 팔방미인으로 공직자, 법조인, 교직자, 사업가, 변호사, 의사 등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성공하는 명식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복이 절반으로 깎인다 그래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간목이 갑오로 와서 인후합신해서 따라가 버렸고 또한 술토를 불러온 그러한 사주다. 그래서 화기가 너무 강하다. 그리고 일지사화가 기신이 되는데 기신에서 병화가 투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기임탁수에 사신형파살이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무관직 직업적으로 가는 그러한 상태인데 큰 발복은 어렵다. 기임탁수로 대발복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를 이룬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큰 그것은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인호합에서 병화가 투출되었고 간목은 오화를 생한다. 오화에서 투출된 기토에게 무토와 순미조토가 없으니 형제 동력이 좋고
재물을 독식하는 명에 해당이 된다. 일지사화는 사신 형파사를 형성하므로 불미하지만 합하여 희신이 되어 재물을 만들고 있으니 아름다운 것인데 다만 계유희생이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기임 탁수의 수고로움이 많으나 신금이 신자진을 하므로 부귀는 이미 보장받고 태어났다. 시주가 용이신이므로 말년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발복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현자를 만난다는 암시가 발생한다. 또한 대운이 서방으로 행하니 더욱 좋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관생 정제의 재물이 천복지제로 용의신이 된 경우 사업가나 금융계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재성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물의 필요 용수와 관성을 살리기 위해 재성을 쓰는 명식은 국록지명으로 공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주는 각기 합으로 관성이 당주에 임하고 일지가 사신 합수로 신금과 이임수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법조인에 해당하여 인사신 사명이므로 무관직이 된다. 당주는 시상정제가 용신이며 간목정관이 합이 되므로 편법을 모르는 정법으로 정직한 돈이 된다. 즉 월급쟁이의 돈이라는 이야기이다. 원국의 인사신 사명이 있고 신강하면 군인, 경찰, 의사, 종교 지도자 등으로 나감이 많은데 신약하다면 형살지권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되지만 신강하다면 형권을 집행하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신약한 일간이 감당 못할 형살이 된다면 그것은 본인이 형살로 인한 피해를 당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으로 건강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게 된다. 당주는 무술대운 힘든 시절을 보냈고 해대운에 임수가 등록하고 해인합을 하므로 지방경찰청장이 되었으며 일생 대민봉사로 평안한 일생을 보내다 85세 인대운 경인년 기관지 천식으로 사망했다. 자식들도 모두가 성공했으며 현량한 자식들로 효도가 극진했다. 이것은 사주에서 필요한 글자가 유력했기 때문이다. 임진년 병월 기축일주가 경호실을 만났다. 임수가 연간에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월지오화는 진토가 설기하고 시지오화는 축토가 설기를 해서 왕성한 강황한 인수를 모두 다 설기해서 비급이 되게 하고 그 힘으로 진토가 경금을 생하고 축토가 또한 경금을 생하는 이러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임수와 진토와 축토는 임수의 통근초이기 때문에 매우 길한 그러한 상태의 사주이다. 그래서 이 사주는 1982년 6월 26일 12시 30분에 태어난 펄벅 여사의 명식이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펄벅 여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이러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이 화기를 왕성한 화기를 전부 다 수렴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이렇게 해서 있었다. 그리고 축호 기문이 양쪽으로 축호 기문이 이렇게 해서 있고 이 축토 앉은 자리 축토는 기토의 화학의 쌀로 매우 정적인 성분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5월에 축토 토굴 속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문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 경금이 축토의 묘지, 인묘를 당하기 때문에 한 자식 문제가 또한 이렇게 서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편성은 진중 을목이 되는데 여기서는 투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진토 그 자체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남편이 이렇게 해서 설령 투관이 되면 이 남편덕이 오히려 화기를 생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그러한 형상이 되는데 남편덕은 무난하다 그래요. 1938년 무인년 미국의 여류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이
대지 3부작에 수여되었고 1973년 82세 갑인 대운 기운살이 겹치는 계축년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이것은 폐질환 아니면 자궁질환이다 그래요. 이 그 자체가 이 사망수가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축토에 기금이 인묘를 당하고 이 병화가 이렇게 해서 왕성하기 때문에 이 기금이 녹는 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폐질환 아니면 자궁질병으로 문제가 있고 한 자식 또한 문제가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그래요. 저번에 아인슈타인 명조에서도 인수규문으로 인해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갖다 대웠는데 이렇게 그 전 세계 유명한 학자가 되거나 유명한 화가가 되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 규문살을 어떻게 승화시켰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규문살이 귀신살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규문살이 총명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총명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고 좋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좋은 것은 진토와 축토가 되는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살이 설령 있어도 이 관살이 진토, 축토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불타지 않는다. 즉, 요 기토일간 자기 자신의 두뇌가 불타지 않고 항상 두뇌가 시원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요. 정인격으로 오시에 태어나 화기 왕성하지만 진축 수토가 화설 생금하며 임수의 통군처가 되어주므로 조토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인수가 공망이 되면 고향에서는 장애가 많으니 일찍 고향을 떠나 시신방인 서북방에서 자수성가하는 것이 길하게 되는데 이 당주는 중국에서 계속 오래 살았다 그래요. 이 왜 그러냐면 중국이 시신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인수병월이 공망인데 이렇게 해서 월주가 공망이 돼버리면 모친의 덕이 이미 없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요 임수는 아버지가 해당되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살다가 미국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아버지를 따라갔고 어머니는 덕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인수공망은 빈 젖꼭지를 물고 있는 형상이므로 모친덕이 부족하고 현실 생활보다는 형이상의 세계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거 변동이 많다. 이때 사주격이 흉하면 평생 내 집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의식주에 많은 궁핍함이 발생하며 고아나 입양아가 되기도 하는데 모친과는 함께 살지 않는 것이 자식 신상 이변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작용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친모의 젖이 없어서 분유를 먹고 자라거나 이모나 타 모의 손에 자라기도 한다. 또한 경금까지 공망이므로 한 자식 신상 이변수가 있게 되며 은둔자적인 일생이 된다. 이러한 경우 수양 엄마가 있어야 길하다. 당주는 왕성한 화기를 설기분담해 주므로 인수태양으로 인해 우둔해지지 않으며 경금이 상관생 정제를 함으로 조를 성격시켰다. 무관성 명식에서 용신이 남편이라는 법칙을 적용시켜 수기를 대표하는 이임수가 남편이 되지만 기임탁수의 관계이다. 또한 구성인묘로 이별사별하게 되며 축중계수 후부를 만나는 명식이다. 경금 자식은 축토의 임묘함으로 왕성한 화기로부터 극을 받음으로 자식 신상 이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나 축중신금 자식은 무사하고 건강하다. 일지축토가 두 개의 오화에 탕화 기문이 되었지만 음습하지 않으므로 우울증, 신병, 비관, 자살 등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지과숙살이며 임묘신이 여름날 토굴 속에 갇혀 있는 형국으로 외롭고 고독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또한 무척이나 할 일이 많고 바쁘며 근심 걱정이 많아서 살찔 틈이 없고 허리 질병이 오게 된다.
당주는 탕화 원지인 귀문살과 인수공망의 영향으로 소설가가 되었다고 보는데, 일지가 묘신이면 정적이므로 끊임없이 생각이 발생하며 탕화살과 귀문살이 통하므로 경금상관으로 글을 쓰게 되었고, 요즘 시대에는 양궁선수나 사격선수로 이름을 빛내는 경우도 많다. 펄벅 여사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극도의 정신박애가였고 그래서 자라지 않는 아이를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녀 자신이 수레하였듯이 이 사실이 그녀를 작가로 만든 중요한 동기의 하나가 되었으며, 백치 딸은 대지에서 왕릉의 딸로 그려져 있다. 펄벅은 중국 선교사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생후 3개월 만에 중국으로 건너가 양쯔강 연안의 전장이라는 소도시에서 중국인 유모의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보다 중국어를 먼저 배웠다. 18세가 되던 해 미국으로 돌아가 버지니아의 린치버그에 있는 랜돌프 메콘 여자대학에서 추고 기문의 영향으로 심리학을 전공을 했다. 첫 번째 남편과는 부부 관계가 썩 좋지 못했고 1934년 인대원 갑술년 부부 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출판사 대표 리처드 월시와 재혼하고 미국에서 정착하여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했다. 사주라는 것이 이처럼 이미 정해진 운명이 육친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성격이 되며 직업이 된다. 추고 기문살은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간단히 생각할 것도 편집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달리며 폭력적인 기질이나 과격한 기질이 나타난다. 우울증 증세도 심하게 나타나는데, 자칫하면 음독 자살이나 분신 자살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음습한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가중된다. 그러나 조가 성격되고 사주격이 좋으면 화가, 소설가, 음악가 등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문사를 승화시키면 성공하는 데 비해서 자칫 잘못된 생각으로 흐르면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